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듯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 단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나는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걸까? 심장마비. 누구나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들어봤지만 막상 내 몸에서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병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가족이 곁에 없을 때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통계는 잔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생존 확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4명은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눈을 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기적처럼 다시 숨을 이어간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10초 안에 할 수 있는 비밀 응급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조차 놀란 이 방법은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몸과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천에 사는 76살 박철로 씨는 새벽에 혼자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팔이 저려오자 곧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배운 열초 응급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심장의 손상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방법은 평범한 처방이나 상식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119에 전화하세요. 병원에 가세요라는 뻔한 말이 아니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단 몇 초라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실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심장 환자를 돌봐왔지만 정작 제게 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단 하나의 방법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이고 호흡이 끊기려는 순간 그 짧은 10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단 3가지 동작을 기억한다면 그 10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시간에 배우는 지식이 언젠가 당신의 심장을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심장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함도 수많은 경험도 어느 날 새벽 찾아온 심장마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가슴이 망치로 내려치는 듯 아프고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통이나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제가 젊은 시절 응급의학과에서 배웠던 고전적인 자가 심폐응급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참고 지식 정도로만 여겼지만 그날 새벽 제 생명을 붙잡아 준 것은 바로 그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고 놀랍게도 단 10초 만에 호흡이 조금씩 편해지고 가슴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심장 손상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살 박철로 씨는 새벽 4시 집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프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숨이 막혔지만 그는 제가 알려드린 응급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적처럼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결국 병원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10초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구의 칠순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리 배워둔 강력한 기침법을 떠올렸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힘껏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욱 힘들었지만 몇 번을 거듭하자 차츰 호흡이 돌아왔고 결국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녀의 심장이 놀랍도록 잘 버틴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강력한 기침은 단순히 숨을 토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폐 속에 가득 찬 공기를 이용해 가슴 안압력을 높이고 그 힘으로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의 정위 전도계가 자극을 받아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도 심장마비 초기 환자가 강력한 기침을 했을 때 생존율이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기침할 힘조차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을 쥐고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중앙, 즉 흉골을 망치질하듯 강하게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곳은 심장의 정의 신호가 지나가는 핵심 부위입니다. 강한 충격을 주면 일종의 리셋 효과가 일어나 심장이 다시 정상 박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곡혈 자극법이 있습니다.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 움푹 들어간 곳을 강하게 누르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가 심장과 폐의 경락이 지나는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연구에서는 합곡혈을 자극했을 때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단독으로 심장을 되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응급 상황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의학적 원리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방법이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 조치일 뿐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혹은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단 몇 분을 연장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쓰러집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세 가지 동작을 아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 충분할까요?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 가지 방법, 분명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짧은 10초 동안 이 기술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동작들만 알면 언제든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저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기침법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늦게 시도한 환자, 가슴 두드리기를 했지만 정작 119 신고를 지체한 환자. 그들은 모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설령 도착했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응급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다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조 증상도 뚜렷한 질병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기 순간을 버티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심장마비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오기 전에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초 응급법은 마지막 보루일 뿐 진정한 안전은 평소의 준비와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동차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을 때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정기 점검을 받고 연료를 확인하고 엔진을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요? 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초에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심장마비 자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삶을 뒤흔들고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 무서운 폭풍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 현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단 4분. 뇌로 가는 산소가 끊기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8분. 평균적으로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살아난다 해도 평생 침대에 누워 가족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부담 또한 상상 이상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시술을 받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들고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만 머물러도 수십만 원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가족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배우자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입니다.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몇 해 전 평생 골프를 즐기며 건강을 자랑하던 68세 이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하다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관리 직원이 발견했지만 이미 10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구급차는 곧 도착했고 의료진의 노력으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뇌는 이미 너무 오래 산소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남았고 가족들은 반년 넘게 중환자실 밖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만약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면 그 방법을 알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도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만 명 가까이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중 70%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절반 이상이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평소 건강하다고 믿던 순간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정정하던 이웃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멈춘다면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기침법, 가슴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 속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10초를 허비하게 될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단순히 응급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생활 습관과 준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기본적인 관리 없이는 어떤 응급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희망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왔던 70살 환자가 금연 후 6개월 만에 혈압과 심전도가 안정된 사례.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던 할머니가 오랫동안 심장질환의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심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준비만 있다면 심장은 언제든 새로운 박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온 작은 신호들, 가끔 찾아오는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감, 짧은 숨가쁨. 그것들이 사실은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예고 없이 몰려와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공통된 후회를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응급법을 연습해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는 동시에 애초에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경고를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짧지만 치열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마비라는 두려운 현실. 단 10초 안에 생명을 이어주는 세 가지 응급법.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 있는 더 큰 진실.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소의 준비와 습관이 진정한 안전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첫째,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피하고 햇살이 따뜻해지는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심장은 꾸준한 리듬을 가장 좋아합니다. 걷는 동안 호흡을 깊게 하고 주변의 소리를 느끼며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담배는 과감히 끊고 술은 절제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십시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이 단순한 점검들이 미래를 바꿉니다. 병은 조기 발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은 미리 살피면 살필수록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배우신 세 가지 응급법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 혼자서만 아는 지식은 반쪽짜리 안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알려주세요. 실제 위기 상황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면 당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해 준비해 두자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6달 후 당신은 매일 걷기를 이어가며 숨이 훨씬 가볍고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의사가 심장이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응급법을 연습하면서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마음은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응급법 중 하나를 선택해 연습해 보거나 가족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언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공유하고 나누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